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등을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검은 결과 발표하면서 결국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김 지사 측은 당연히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특검의 기간은 끝났고요. 다음 수순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공소 유지 활동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재판이 열리면 뭐 김경수 지사 측이든 드루킹 측이든 거기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또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서 예. 그런 활동을 할 것이고요. 특검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그 기소를 유지하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송인배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건을 이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두고 정치적 불씨를 남겼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를 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 회사로부터 280만 원씩 몇 년 동안 받은 것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0만 원을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네. 다만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지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판단을 하도록 뭐 수사를 할지 안 할지 말이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직권남용 혐의, 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찰로 하여금 이 지금 드루킹에 대한 이 수사를 덮도록 뭐 이렇게 직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도모 변호사라든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백원우 비서관이 만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해보고 했던 부분이 있죠. 네. 예.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뭐 수사 대상은 아니다. 특검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검찰에 이관을 해서 그렇게 처리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재판에서 입증할 것은 입증하고 검찰로 이관된 이슈는 또 추가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수순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활동 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 그러면서 이제 경인선을 언급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뭐 같이 찍었다라든지 또 경인선 가자고 얘기를 하고 또 인사를 가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불법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예. 판단해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거기도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 판단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드루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예. 이번에 김경수 지사는 혐의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예. 그 댓글 공모해서 조작했다는 부분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뭐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 이런 두 가지인데 비해서 네. 드루킹은 훨씬 많습니다. 드루킹은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망했기 때문에 처분이 없습니다만은 예. 이 드루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네. 또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증거 우위조 교사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줬는데 안 준 것처럼 마치 예. 뭐 돈다발을 찍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 위조를 교사했다는 부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모 씨,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의 한모 씨한테도 뇌물 공여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드루킹의 혐의는 댓글 공작,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외에도 네. 공직선거법 위반, 다음에 증거 위조 교사, 그다음에 뇌물 공여, 네. 그다음에 증거 위조 교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렇게 드루킹 일당은 드루킹은 한 5개 정도가 예.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는 2개 정도로 기소가 된 겁니다. 네, 뭐 썩 개운치 않다는 평가 속에서도 오늘 허익범 특검이 얘기를 한 대로 정치적으로 휘둘릴 부분은 좀 유감이다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강신업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역대 특검과 비교했을 때 총평을 하신다면 얼마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13번의 특검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9번은
수사기간이 연장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고요. 예. 3번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사기간 연장 요청까지도 신청까지도 못 해봤어요. 예. 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도 나오고 빈손 특검이다. 또 뭐 정치 특검이다 휘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 드루킹 일당의 어떤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전모를 상당 부분 밝혀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느냐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받을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생각처럼 이렇게 완전히 빈손 특검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옥의 티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유무죄 다툼은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런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글쎄 내용입니까? 말입니다.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예. 그거 보니까 심해요. 뭐 입에 좀 저희가 그대로 예. 담을 수는 없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끝마다 뭐 거의 붙여가지고 이렇게 욕설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폭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욕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보니까 말끝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바보로 생각하고 말하자면 좀 이렇게 뭐 업무 같은 것이 좀 능력이 자기한테 생각보다 미치지 못하면 일단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뭐 정신병자 이런 말도 쓰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여기 대해서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뭐 경위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오너 일가의 갑질이 나오고 있어서 씁쓸하네요. 네.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좀 뒤늦게 밝혀진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지난 6월에도 예. 일부 이제 언론에 이게 좀 보도가 되고 일부 나왔는데 이 사람이 1984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주의 3남입니다. 예, 예. 그리고 검사 생활을 6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경영 일선으로 가가지고 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 입장에서는 또 검사도 했다고 그러지 또 뭐 법조인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얘기해봐야 혹시 나한테만 불이익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쉬쉬했던 것 같아요. 법조인 네. 출신이니까 이걸 얘기를 해봐야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나름대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예, 또 고쳐지고 이래야 되는데 고쳐질 것도 같지 않고 나한테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참았던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한두 번은 그렇다고 치지만 일상적 폭언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결국 불거진 거죠. 예. 네, 저희도 골마 터진 거죠. 예.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올해 꽤 많이 이런 갑질 논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갑질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조양호 회장, 조현민 물벼락 갑질 이건 뭐 아주 뭐 커다란 갑질이었고요. 예. 그거 말고도 종근당 회장, 이장한 종근당 네. 회장도 갑질이 네.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뭐 그전에도 하나의 갑질이라든가 등등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갑질을 해도 이것을 좀 터뜨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수평적 어떤 문화라든가 내지는 종업원들의 어떤 그 인권 의식이라든가 또 뭐 갑질을 참지 않겠다는 이런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갑질이 계속해서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 이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인권 의식 같은 것도 제고가 되긴 했지만 예.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오너 일가 여기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예. 오너 일가들은 아직도 이거 어떤 전 근대적인 사고 예. 내 건데 내 맘대로 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본인들만의 것인지는 뭐 의문이고요. 아무튼 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대웅제약 회장도 그렇고 종근당 회장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신 한진그룹 일가도 그렇고 문제가 불거지면 특히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식으로 일단 여론에서 물러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겠다는 생각 같아요. 만약에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사실은 조양호 일가는 빨리 물러나지 않았다가 조현민 물벼락 갑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여론의 그 포화를 집중 포화를 맞았거든요. 예. 아마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교훈처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 물러나겠다고 한 건데요. 네. 글쎄요, 진짜 물러날지 아니면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이번 지금 불거진 것도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0명 정도가 사실은 못 견디고 회사를 떠났다고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과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물러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 경영 개선, 네. 그런 어떤 문화 운동 내지는 대웅제약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징계라든지 예. 윤재승 회장에 대해서 말이죠.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어떤
그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직원을 진심으로 좀 사랑해주고 윤리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윤리 강령 선포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업 문화 개선 이런 것들을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이번 대웅제약에서 말이죠. 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족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네. 원하고 있을 텐데 아마 실망이 컸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경찰이 1급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50대 남성을 성폭행 의혹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1급 시각장애인이면 1급이니까 굉장히 예.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폭행 의혹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많아요. 13명이나 돼요. 예.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불거지게 됐냐면 이혼 소송을 이제 하기 됐는데 예. 그 성폭행 전과도 있고 또 이제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인 측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예.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남자의 컴퓨터를 이제 보게 됐는데 경찰에서 예.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동영상 예. 그리고 나체 사진 이런 것들이 대거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 네. 이와 같이 13명에 대해서 예. 성폭행을 한 지금 혐의가 불거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성폭행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안정제를 먹인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성폭행을 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기업 대표다 또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계약을 맺어주겠다라고 예. 해서 보험 설계사를 이제 성폭행한다든지 내지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성폭행을 한 그런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글쎄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1급 시각 장애인인데 운전면허증이 글쎄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되겠습니까? 원래 1급 시각장애인은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못 받아요. 네. 1급은 말이죠. 예.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는 가짜 장애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급 시각장애증이 아닌 수가 있는 거죠. 네. 시각장애인이. 네. 또 하나는 1급 시각장애인은 맞는데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속인다든지 내지는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예. 이 장애인증을 운전면허증을 이제 발급받고 받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데 가짜로 장애인증을 발급받았을 가능성 하나. 예. 실제로는 장애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또 속여가지고 또는 공모해가지고 발급받았을 가능성 하나.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이 짚어주신 부분들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성폭행 혐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네. 뭐 강간죄라든가 중강간죄 이렇게 되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장애인증을 허위로 발급받았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데요. 예. 공무원하고 같이 공모했다면 공무원하고 같이 7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만약에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공무원은 모르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급을 받았다면 운전면허증 같은 걸 가짜로 또는 장애인증을 가짜로 발급받았다면 네. 그렇다면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뭐 간접정범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세히 밝혀내야 되겠죠. 네. 드루킹 특검부터 각종 사건 사고까지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